안녕하세요, 논팽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회사가 공휴일, 여름휴가, 정기휴일 등을 연차 대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연차 수당을 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시작합니다. 연차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 즉 종이로 된 문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임이나 아니면 게시가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이로 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두 번째, 서면 합의서 안에 연차로 대체할 날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세 번째, 합의의 유효기간이 혹시나 지나지는 않았는지, 그 세 가지 포인트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별도로 서면 합의서를 놔두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혹은 회사의 취업규칙 안에 우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라는 문구로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대체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연차가 공휴일에 쉰 걸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겠죠. 내 연차는 공휴일과는 별개로 살아있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못 쓴 부분은 다시 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서면 합의서에는 어떤 날을 연차로 대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차 대체 합의서에 명시된 날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보셔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며칠의 연차가 대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연도마다 달라지는 거여서 회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공휴일이 일요일이랑 겹치면은 일요일엔 연차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쉬는 날이니까. 1년의 총 공휴일을 다 카운트를 하시고 그 중에서 내 연차가 일요일 또는 다른 휴일들과 중복이 된 날이 며칠인지 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회사의 연차 대체 합의서에는 연간 16일의 공휴일이 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올해는 신정,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중에 하루가 일요일이었다. 그러면은 이 날에 대해서는 연차가 대체된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16일에서 13일만 연차가 대체된 것이고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가를 쓰거나 휴가를 쓰지 않으면은 연차 수당으로 수당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드물게도 연차 대체 합의서에 유효기간을 적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정해뒀는데 담당자가 이거를 깜빡한 거죠. 그러고 나서 2년이 더 경과가 됐습니다. 2019년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합의서상은 17년도까지만 유효한 거니까 18년도와 19년도 2년치 연차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체가 된 게 아닌 것이 되고요. 공휴일과 별개로 연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차 대체 합의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연차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인 투표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근로자 대표로 선정할 것이다 라고 정해져야 되는 건데, 이 선발 과정이 민주적이고 비밀투표, 자율적인 어떤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사장님 동생,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아들, 인사팀 부장님 이런 분들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연차 대체 합의서에다가 서명을 하겠죠. 예.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근로자 대표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회사의 연차 대체 합의서를 봤는데 그때 작성된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몇 년 전에 퇴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게 유효한가?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 작성 당시에 유효한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이 된 경우라고 하면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근로자 대표가 어떻게 선출이 됐는지 그때 당시에 회사를 다니던 분들한테 선정 절차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이 포인트를 잘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흥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가지고 회사에 가셔가지고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아니면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논팽이 컨시어지 카카오톡 채널 이용해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논팽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